지금 당장 허리를 만져보세요. 척추 양옆, 엉덩이 바로 위쪽을 세게 눌러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뭉쳐있나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무시해온 둔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느끼고 계신 그 불편함은 척추가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2분 동안 매일 조용히 여러분의 척추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32년간 여기 서울의 주요 의료기관에서 척추 질환을 치료해왔습니다. 저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교통 상황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밤새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하는 1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30년간의 임상 작업 후 제가 발견한 것은 노화와 척추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이 그분을 제 병원으로 모시고 왔을 때 68살이셨습니다. 더 이상 똑바로 서실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밤새 등이 너무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척추가 돌처럼 변해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매주 등산을 다니시던 아버지가 가구를 붙잡지 않고는 화장실까지 걸어가기도 힘들어 하시자 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의 뻣뻣함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느끼는 그 뻣뻣함, 앞으로 구부리는 것이 어려운 것, 1시간 앉아있은 후 허리에 그 조이는 느낌, 이것들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척추 디스크를 압박하고 척추뼈의 생명력을 조르고 있는 단 하나의 습관 때문입니다. 이 습관은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아마 지난 2시간 이내에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마다 스펀지에서 물을 짜내듯이 척추 디스크에서 액체를 짜내고 계신 겁니다. 척추에는 23개의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들은 충격을 흡수하고 구부리고 비트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젤로 채워진 작은 쿠션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절대 설명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들은 자체 혈액 공급이 없습니다. 액체 교환이라는 과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합니다. 올바르게 움직이면 디스크가 스펀지처럼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합니다.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압박하면 마르고 수축하고 척추뼈를 보호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때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때 뻣뻣함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이 액체 교환을 막는 정확한 습관을 찾아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것이고 완전히 무해하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아마 그렇게 하라고 권장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왜 척추의 시한폭탄인지 정확히 보여드리겠고 장비도, 약도, 돈도 필요 없는 제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치명적인 습관이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골든타임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척추는 아직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했다면, 침대에서 나오려고 옆으로 구르기만 해야 했다면, 척추가 풀리기까지 5분의 움직임이 필요한 녹슨 경첩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추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75세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도움이 필요한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척추 건강을 전문으로 32년간 일해왔고 만성 허리 문제를 가진 11,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5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왜 악화되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매트리스에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역할을 하긴 하지만요. 척추의 진짜 파괴자는 매일 몇 시간 동안 하는 것, 너무 흔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 이 습관을 계속할 때마다 척추뼈를 압박하고 척추 디스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액체를 짜내고 척추의 노화를 몇 년씩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를 생각해 보세요. 총 몇 시간을 앉아서 보냈나요? 솔직하게요. 아침 식사 때 앉아 있고, 차나 버스에서 앉아 있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며 앉아 있고, 경로당에서 앉아 있고, 책 읽으며 앉아 있고, 다 더해보세요. 그 숫자가 6시간이 넘는다면 척추는 이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척추 디스크는 각 척추뼈 사이의 작은 쿠션과 같습니다. 이 디스크들은 수분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움직임이 필요한 젤 같은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고 서 있을 때 스펀지가 팽창하여 영양분과 액체를 흡수합니다. 앉아 있을 때,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스펀지를 계속 짜고 있는 겁니다. 앉아 있을 때의 압력은 서 있을 때보다 이 디스크들을 최대 40%나 더 압박합니다. 40%입니다. 시간마다, 날마다, 해마다. 이 지속적인 압박은 두 가지 끔찍한 일을 합니다. 첫째, 신선한 액체가 디스크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디스크는 이러한 체액 교환이 필요합니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디스크는 천천히 탈수되고 수축합니다. 둘째, 압박은 디스크 내부의 젤을 뒤쪽으로, 척추 신경 쪽으로 밀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디스크 돌출,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다리로 뻗치는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이어져 허리를 구부리는 것조차 두렵게 만듭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이시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극심한 고통 속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척추가 너무 뻣뻣해서 옷을 입는데도 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성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그분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저는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10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침 식사, 그리고 앉아서 아침 TV 프로그램 시청, 그리고 앉아서 바느질, 그리고 앉아서 점심 식사, 오후에도 앉아서, 저녁 식사도 앉아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앉아서. 척추가 회복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척추는 움직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루 종일 걷고, 쪼그리고 앉고, 구부리고,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현대의 발명품이며 우리 척추는 여기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앉아 있을 때 중력은 끊임없이 척추를 아래로 압박합니다. 안도감이 없습니다.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평평해집니다.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들은 동시에 약해지고 경직됩니다. 고관절 굴곡근이 짧아지고 골반을 앞으로 당겨 하부 척추뼈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손상은 조용히 그리고 누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척추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하나의 습관이 유연한 척추를 천천히 부서지기 쉬운 뼈 더미로 만들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50세 이상 사람들이 뻣뻣한 상태로 일어납니다. 그들은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매일 몇 시간씩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척추 디스크를 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척추에는 24개의 척추뼈가 서로 쌓여 있습니다. 각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들을 젤로 채워진 작은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낮 동안 중력과 압력이 이 디스크들에서 물을 짜냅니다. 밤에 누우면
다시 물을 흡수하여 팽창합니다. 이것을 디스크 수분 공급이라고 하며 유연하고 통증 없는 척추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은 디스크가 숨 쉴 기회를 줄 때만 작동합니다. 척추 유연성을 죽이는 것은 장시간의 정적 압력입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압력의 첫 번째 원인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앉아 있을 때, 특히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을 때, 하부 척추의 압력은 서 있을 때에 비해 300% 증가합니다. 300%입니다. 디스크가 장화 밑에 포도처럼 짓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움직임 없이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척추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신선한 혈액이 없으면 그 근육들은 디스크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디스크가 굶기 시작합니다. 건조해집니다. 수축합니다. 쿠션 능력을 잃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2세 최 씨 할머니였습니다. 거의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5분이 필요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뻣뻣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일어나서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읽으며 1시간을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앉아서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시간 동안 앉아서 화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앉아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앉아서 TV를 보셨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매일 11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척추가 11시간 연속으로 압박되고 짓눌리고 탈수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디스크가 얇고 말라버린 판지 조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자신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활동적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척추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허리를 만져보세요. 척추 양쪽을, 벨트가 위치한 부분쯤을 세게 눌러보세요. 팽팽한가요? 단단한가요? 나무 판자 같나요? 그것은 근육이 아닙니다. 디스크가 고장나서 몸이 보호 긴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디스크가 더 이상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육들이 필사적으로 척추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체액 교환은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단순한 자세 변화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때 디스크가 약간 팽창합니다. 부드럽게 앞으로 구부렸다가 뒤로 젖히면 체액이 스펀지를 짜고 놓는 것처럼 안팎으로 출렁입니다. 이것이 영양분이 디스크로 들어가고 노폐물이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움직임 없이 앉아 있으면 이 펌프가 완전히 멈춥니다. 노폐물이 디스크 내부에 축적됩니다. 디스크가 산성화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은 칼슘 침착을 끌어들입니다. 척추가 스스로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척추뼈가 하나씩 붙어갑니다. 이렇게 유연성을 잃습니다. 이렇게 아침의 뻣뻣함이 하루 종일 뻣뻣함이 됩니다. 이렇게 결국 신발끈을 묶기 위해 허리를 구부릴 수 없게 됩니다.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영구적인 석회화가 일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척추가 융합되면 아무리 운동이나 치료를 해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척추를 압박하고 있는 조용한 파괴자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몸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적은 장시간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앉기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몇 시간 동안 자세를 바꾸지 않고 앉아있는 그 특정한 방식입니다. 30분 이상 계속 앉아있을 때마다
척추 디스크는 자연적인 수분 함량의 약 15%를 잃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입니다. 사라집니다. 단 30분 만에요. 척추 디스크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려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중력이 디스크를 압축하여 젖은 수건을 짜듯이 수분을 짜냅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신선한 수분이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디스크가 건조해집니다.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얇아집니다. 이것이 잠에서 깼을 때 잠들기 전보다 키가 더 큰 이유입니다. 누워있을 때 디스크가 수분을 다시 흡수합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6시간, 7시간, 8시간을 앉아있으면 손상이 밤에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축적됩니다. 저는 환자 한 분을 치료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2세 이씨 할머니셨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목이 콘크리트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얼마나 오래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십니까? 그분은 당황한 표정으로 4시간, 때로는 5시간, 의자에서 잠들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시간입니다. 일어서지 않고요. 움직이지 않고요. 저는 그분께 그 4시간이 경추 디스크를 40% 압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0%입니다. 주방 스펀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무거운 책을 매일 밤 4시간 동안 올려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스펀지는 어떻게 될까요? 평평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다시 튀어오를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에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상은 단순히 기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디스크가 수분을 잃으면 산소와 영양분도 함께 잃습니다. 디스크 내부의 세포들이 굶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조난신호로 염증성 화학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갑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뻣뻣함의 원인입니다. 앉아있다가 일어서려고 할 때 허리에서 느껴지는 그 타는 듯하고 팽팽한 감각 말입니다. 그것은 근육 통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스크가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지금 당장 허리를 만져보세요. 척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움직이지 않는데도 팽팽하게 느껴지나요? 그 압통은 압축되고 탈수된 디스크로 인한 염증입니다. 비극은 이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8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쪼그리고 앉았고, 서 있었고, 걸었고, 하루 종일 끊임없이 자세를 바꿨습니다. 현대 생활은 우리를 의자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사무실 의자, 자동차 좌석, 식탁 의자, 소파. 우리는 앉아있는 사회가 되었고, 우리의 척추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손상은 특정한 패턴으로 발생합니다. 가장 많이 고통받는 디스크는 굽힘 지점에 있는 것들입니다. 허리의 5번째 요추 디스크, 목의 5번째와 6번째 경추 디스크. 이것들은 앉을 때 척추가 가장 많이 구부러지는 부위입니다. 최대 압력, 최대 압축, 최소 수분 교환. 이것이 5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문제 부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허리 통증, 목 뻣뻣함.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서 같은 취약한 부위에 일어나고 있는 기계적 파괴입니다. 이 손상을 막을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30년간 척추 문제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병원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후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척추를 파괴하는 단 하나의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적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척추의 자가 치유 능력을 죽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척추 디스크는 척추의 각 뼈 사이에 있는 작은 물로 채워진 쿠션과 같습니다. 이 디스크들은 자체 혈액 공급이 없습니다. 스펀지처럼 펌핑 작용을 통해 생존합니다. 움직일 때 디스크가 압축되었다 이완되면서 영양분이 있는 신선한 수분을 빨아들이고 노폐물을 밀어냅니다. 이것을 디스크 수분 순환이라고 하며 척추를 건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등을 앞으로 구부린 채 의자에 앉을 때, 식탁 위로 몸을 구부리거나 텔레비전 화면 쪽으로 기울일 때 디스크의 앞부분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압력은 절대 해제되지 않습니다. 디스크가 펌핑할 수 없습니다. 수분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척추가 질식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단 30분만 앉아 있어도 디스크는 수분 함량의 약 20%를 잃습니다. 디스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척추뼈 사이의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제 뼈와 뼈가 더 가까워지고 신경이 압박되고 염증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수년간 매일 반복하면 디스크는 영구적으로 탈수되고 평평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아침에 뻣뻣하게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신발끈을 묶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척추가 생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이 씨라는 환자분을 치료했는데 고개를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63세셨고 등 전체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20분이 필요했습니다. 5년 안에 휠체어 신세가 될까 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상을 살펴봤을 때 저는 즉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오후 4시간에서 6시간을 부엌 식탁에 등을 구부린 채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척추는 10년 넘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척추는 곡선으로 파도처럼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한 자세에 몇 시간 동안 고정시키면 여러분은 자연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디스크는 건조해지고 척추뼈 사이의 작은 근육들은 굳어지며 인대는 오래된 고무줄처럼 짧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더 악화됩니다. 추운 날씨는 이미 사지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여기에 움직임 없는 앉기를 결합하면 척추는 거의 혈액순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5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12월과 1월에 최악의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추위는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음으로써 이 피는 손상을 증폭시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앉아 있어야 해, 휴식이 필요해.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치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방법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구부정하게 앉아서 척추가 굽고 어깨가 안으로 말린 채 몇 시간 동안 중단 없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천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허리를 만져보세요. 척추 양쪽, 골반 바로 위를 세게 눌러보세요. 팽팽하게 느껴지나요? 부드러운 근육 대신 딱딱한 줄처럼 느껴지나요? 그 팽팽함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 근육들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고정시킴으로써 죽어가는 디스크를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감옥이 됩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즉시 제거해야 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 하나의 습관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척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찰한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매트리스가 아닙니다. 운동 부족도 아닙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진짜 적은 여러분이 손상을 깨닫지 못한 채 매일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시간 정적 자세입니다. 움직임 없이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척추 디스크는 액체로 가득 찬 스펀지와 같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스펀지를 쥐어짜서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스펀지는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척추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30분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척추뼈는 그 디스크 스펀지를 압박합니다.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액체가 순환할 수 없습니다. 디스크는 수분을 잃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줄어듭니다. 딱딱하고 깨지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통증으로 잠에서 깨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굽히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있는 것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 동안 신문을 읽는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내내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몸을 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척추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연골은 매 분마다 퇴화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E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거의 돌리지 못한 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얼어붙은 채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오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분은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은 움직이지 않고 90분 동안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식탁에서 40분 동안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2시간 내내 시청했습니다. 점심 후에는 낱말 퍼즐을 하면서 더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분의 척추는 거의 안도감 없이 누적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압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헌신은 훌륭하지만 이 일과 때문에 척추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 디스크는 단 1시간 만에 수분 함량의 최대 20%를 잃습니다. 20%입니다. 여러분의 차가 매 시간 오일의 20%를 잃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엔진이 완전히 멈추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움직임은 액체를 다시 펌프질에 넣습니다. 일어서서 주위를 걷고 부드럽게 몸통을 비틀면 압력이 변합니다. 디스크는 놓여진 스펀지처럼 팽창합니다. 신선한 액체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며 급히 들어옵니다.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척추는 자연스럽게 재생됩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환자분에게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정적인 저주를 깨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25분에서 30분마다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스트레칭 루틴이 아닙니다. 단순한 움직임입니다. 일어나세요. 창문으로 걸어가세요. 팔을 머리 위로 뻗으세요. 어깨를 돌리세요. 부드럽게 좌우로 구부리세요. 이 씨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작은 타이머를 설정하게 했습니다. 독서 중 25분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그분은 일어서서 방을 한 바퀴 걷고 어깨를 돌린 다음 다시 앉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모든 광고 시간이 움직임 시간이 되었습니다.
퍼즐을 하는 동안 몇 페이지마다 일어서서 부드럽게 구부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3주 이내에 그분의 아침 경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목이 회전을 되찾았습니다. 어깨뼈 사이의 만성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을 제거하고 몸이 스스로 치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이미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움직인 지 얼마나 되었나요? 여러분의 척추는 이 패턴을 즉시 깨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척추가 진정한 회복을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척추 건강을 회복하는 6번째 단계는 척추 재수화의 정확한 타이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정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극적으로 변합니다. 밤에 누워있을 때 척추 디스크는 액체를 흡수하고 팽창합니다.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실제로 더 커집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키가 더 큽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난 후 처음 3시간 이내에 앞서 논의한 습관을 하면 체액의 최대 20%를 잃게 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의 척추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디스크는 완전히 수분을 머금고 있지만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장시간 앉아있으면 가장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황금 아침 시간대에 30분 이상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똑바로 서서 움직인 사람들에 비해 영상검사에서 디스크 압박이 3배나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침 일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말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십니까? 그런 다음 차나버스에 앉아서 출근하십니까? 목적지에 도착해서 책상이나 탁자에 다시 앉으십니까? 이 질문 중 2가지에라도 예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척추 디스크의 가장 중요한 회복 기간 동안 디스크의 생명력을 적극적으로 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73세 이 여사를 치료했는데 그녀는 5분 이상 똑바로 서 있으면 심한 요통이 생겨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4명의 다른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침술, 물리치료, 비싼 주사를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일상 일정을 분석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6시에 일어나서 6시 45분까지 앉아서 아침을 먹고 딸의 차에 앉아 20분 동안 경로당까지 가고 그 다음 점심시간까지 의자에 앉아서 공예품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까지 그녀는 척추가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간대에 거의 3시간을 계속 앉아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깨어난 후 처음 3시간 동안 한 번에 15분 이상 앉아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집안을 걸어 다니고 부드러운 동작을 하되 계속 앉아있지는 마십시오. 6주 이내에 그녀의 만성 통증은 70% 감소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녀는 불편함 없이 1시간 이상 서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황금 아침 시간대에 척추를 보호했을 뿐입니다. 이 단계에 대한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깨어난 후 처음 3시간 동안 15분마다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서 최소 2분 동안 걸으십시오. 어디를 걷든 상관없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십시오. 화장실로 걸어가십시오. 부엌 탁자 주위를 걸으십시오. 움직임 자체가 디스크 내부의 펌프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체액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압박 손상을 예방합니다. 이 시간 동안 반드시 앉아야 한다면 이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의자 끝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5분마다 골반을 앞뒤로 10번 흔드십시오.
이것은 요추의 미세한 움직임을 만들어 앉아있는 동안에도 체액순환을 유지합니다. 저는 서울, 부산, 대구 전역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실천하기로 다짐한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척추는 그 중요한 아침 시간 동안 움직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평생 지속되는 경직과 의존으로부터 구해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제가 설명하는 각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척추는 당신이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정적으로 앉아있는 것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저는 앉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를 바꾸지 않고 30분 이상 계속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으면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체중으로 압박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디스크들은 체액과 영양분을 끌어들이기 위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천천히 수분이 빠지고 수축됩니다. 이것이 아침에 뻣뻣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몸을 구부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휴대전화에 25분마다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체중을 10번 옮기십시오. 단지 10번입니다. 이것은 척추의 펌프 작용을 만들어 체액이 디스크로 다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광주에서 온 73세 이 여사는 심한 요통 때문에 신발끈을 묶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앉아있는 것을 없애고 25분마다 이러한 체중 이동을 추가한 후 그녀는 4주 만에 유연성을 되찾았습니다. 4주 만에요. 둘째, 모든 앉아있는 활동 중에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자세를 없애십시오. 머리가 단 5cm만 앞으로 나가도 경추에 가해지는 무게가 거의 5kg 증가합니다. 하루 종일 목에 볼링공을 매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휴대전화를 내려다볼 때마다, 무릎 위에 책을 읽을 때마다, 텔레비전을 보려고 앞으로 몸을 기울일 때마다 목에 디스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눈높이로 가져오십시오. 휴대전화를 올리십시오. 책을 올리십시오. 아래가 아닌 정면을 보도록 텔레비전을 조정하십시오. 대전에서 온 최 씨는 8년 동안 만성목 경직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 위치를 교정한 지 2주 이내에 그의 아침목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셋째,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몸은 밤새 호흡을 통해 상당한 수분을 잃습니다. 70%가 물로 이루어진 척추 디스크는 아침이 되면 수분이 빠집니다. 이것이 아침 뻣뻣함의 진짜 이유이며 관절염이나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은 찬물보다 더 빨리 흡수됩니다. 눈을 뜬 후 5분 이내에 마시십시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15분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몸이 척추 조직에 수분을 보충할 시간을 줍니다. 인천에서 온 68세 박 여사는 12년 동안 심한 기상 후 경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 단 하나의 습관을 실천한 후 10일 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움직임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넷째, 하루에 2번 척추 감압 호흡을 실시하세요. 단단한 바닥에 등을 대고 똑바로 누우세요. 목 아래에 작은 수건을 말아서 받치세요. 넷을 세며 배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둘을 세며 참았다가 6을 세며 내쉬세요. 정확히 3분 동안 이렇게 하세요. 이 호흡 패턴은 척추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척추뼈가 자연스럽게 분리되도록 합니다. 이완된 상태에서 디스크가 팽창하고 수분을 흡수합니다. 오후에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하세요. 척추를 회복하고 싶다면 이 4가지 단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장비를 샀거나 비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유연성을 파괴해온 조용한 습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내 척추를 보호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고 독립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 중 50세 이상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척추가 아직 회복될 수 있을 때 지금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상 습관을 가장 먼저 없애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박 박사님의 척추 건강 지혜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경직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